我是可与他们沟通经济调解，共同发展、改善两岸关系，这为可持续和平稳定。谢谢我先生说的。경제 북한 비핵화 생활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협력한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순방 중에 가장 관심을 모은 게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서영관 소장님, 글쎄요. 네. 의견을 좁혔다 이런까지의 성과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외교적으로 우회적으로 사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중 관계의 장애를 제거하자 예.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눈길을 끌고요. 북한의 한중이 함께 합의한 내용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 하자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건 큰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있었지만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던가 그리고 상호 중국과 한국을 교차 방문해서 초청하기로 한 점이라던가 아마 이런 걸 보면 뭐 제가 보기엔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한중 회담 첫 단추는 그나마 무난히 지금 끼워진 게 아닌가.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서로 입장, 보복에 대한 철회라던가 사드 문제에 대한 말끔한 인정이라던가 이런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구체적인 실무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의 입장 태도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이고 상견례 형격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자 이런 회담에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좀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어제 그 만남이요. 바로 이게 그 동상이몽.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게 중국은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철회해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드 보복을 철회해라. 이게 그 해법, 그러니까 합의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큰 과제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아마 시를 하나 읊었잖아요. 시진핑 수석이 뭐냐면 이게 장강, 후랑, 추, 전랑. 이 말은 이게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몰아내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그거 안 적혀 있는데 다음 구절은 이게 일대 신인 환구인 이 말이 이게 새 시대 신인 새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환구인 옛날 사람들을 대체한다. 이 말이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인물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이제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좋은 의미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책에 썼던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인사말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어떻게 좀 대할까 했는데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좋게 웃으면서 대해줬어요. 네, 뭐 G20 회담이니까 우리가 뭐 직접 거기서 뭐 위안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민감한 얘기를 우리가 싸울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미일에 어떻게 보면 공조를 다루는 그런 게 더 지금 화급하거든요. 북한이 ICBM에 뭐 근접한 걸 쏴댔으니까 미, 한, 일본이 뭔가 좀 공동 대응을 해야지. 시진핑도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북한하고는 우리는 혈맹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드니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고 비교적 부드럽게 얘기했겠어요? 한국이 미국 쪽에 너무 급격하게 결합되는 거 이걸 속도를 좀 늦추자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일 한이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봐야죠. 또 시진핑하고 회담할 때 문재인 대통령 통역기가 고장났다잖아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통역기 귀에 있는 걸 꼽아 있는 걸 옆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고 그래도 미국, 일본, 한국은 뭔가 공동으로 지금 대응할 게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한 게 어떻게 보면 사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의 공동 대응이 지금 우리한테는 중국보다는 더 급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이 회담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보석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일 관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기는 지금 미국이 자기 그 대사관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한미일 3국이 모여서 결국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사실 한미일 3국이 공동 전선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주 논의였지 저기 한일 양국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기에 주 내용은 과연 북한 이 ICBM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국은 거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두 정상을 불러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3국이 공동의 보조를 맞출 것이냐를 얘기했을 것 같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3국이 공동으로 공조해서 중국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들에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3국은 결국 사드 문제와 북한 문제 이게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그 두 가지 주제가 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중 회담 첫 단추는 그나마 무난히 지금 끼워진 게 아닌가.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서로 입장, 보복에 대한 철회라든가 사드 문제에 대한 말끔한 인정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구체적인 실무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의 입장 태도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이고 상견례 형격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자 이런 회담에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좀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어제 그 만남이요. 바로 이게 그 동상이몽.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게 중국은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철회해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드 보복을 철회해라. 이게 그 해법, 그러니까 합의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큰 과제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아마 시를 하나 읊었잖아요. 시진핑 수석이 뭐냐면 이게 장강, 후랑, 추, 전랑. 이 말에 이게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몰아내고 그 다음 구들이 중요한데 그거 안 적혀 있는데 다음 구들은 이게 일대 신인 환구인 이 말이 이게 새 시대 신인 이걸 속도를 좀 늦추자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일 한이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봐야죠. 그 시진핑하고 회담할 때 문재인 대통령 통역기가 고장났다잖아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통역기 귀에 있는 걸 꼽아 있는 걸 옆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고 그래도 미국, 일본, 한국은 뭔가 공동으로 지금 대응할 게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한 게 어떻게 보면 사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의 공동 대응이 지금 우리한테는 중국보다는 더 급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이 회담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보석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일 관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기는 지금 미국이 자기 그 대사관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한미일 3국이 모여서 결국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사실 한미是可以谈沟通增进交情，共同的发展改善북한关系，这为可持地区和平稳定。谢谢我先生说的。경제 한국과 생활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협력한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순방 중에 가장 관심을 모은 게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서영관 소장님, 글쎄요. 의견을 좁혔다 이런까지의 성과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외교적으로 우회적으로 사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중 관계의 장애를 제거하자 예.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눈길을 끌고요. 북한의 한중이 함께 합의한 내용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 하자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건 큰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있었지만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던가 그리고 상호 중국과 한국을 교차 방문해서 초청하기로 한 점이라던가 아마 이런 걸 보면 뭐 제가 보기엔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환구의 옛날 사람들을 대체한다. 이 말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새로 이제 그 인물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이제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좋은 의미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예.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책에 썼던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인사말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어떻게 좀 대할까 했는데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좋게 웃으면서 대해줬어요. 네, 뭐 G20 회담이니까 우리가 뭐 직접 거기서 뭐 위안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민감한 얘기를 우리가 싸울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미일에 어떻게 보면 공조를 다루는 그런 게 더 지금 화급하거든요. 북한이 ICBM에 뭐 근접한 걸 쏴댔으니까 한 일본이 뭔가 좀 공동 대응을 해야지. 시진핑도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북한하고는 우리는 혈맹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드니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고 비교적 부드럽게 얘기했겠어요? 한국이 미국 쪽에 너무 급격하게 결합되는 거